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내가 그 강단심이라면 어쩔 테냐. 다가오는 회차 예고편의 결정타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흔들린다고 말했던 신설이가 말이죠. 이번엔 자기 정체를 밝혀볼까 고민하는 자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전생에서의 마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차세계가 신설이에게 그야말로 직진남으로 고백하더라고요. 흔들림이 균열이 되고 균열이 자백이 되고 자백이 이제 정체 노출 직전까지 지난 두 회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따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도입부에서 살짝 웃음부터 났습니다. 지난 예고편에서 신설이가 외딴 섬을 보고 유배 어쩌고 투덜대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사실 무인도가 아니라 석원도라는 작은 섬이었던 거예요. 석원도는 하루에 2번 썰물 때마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이라고 해요. 간조 때 잠깐 길이 끊겨서 무인도처럼 보였을 뿐이고요. 차세계는 알면서도 모른 척 신설이한테 우리만의 몽생 미셸이라며 능청을 떱니다. 거기에 더해 차세계는 신이 난 듯 한마디를 더 얻는데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같이 살아야지. 원한다면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좋아. 사실은 농담을 가장한 고백 아닌가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농담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을 가만히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세계의 첫째 고모, 차주란이 신설이 옥탑방으로 직접 찾아오거든요. 손에는 흔한 재벌가 봉투까지 들고요. 그런데 신설이는 고모도 놀랄 만큼 기세에 밀리지 않는데요. 고모가 내민 돈 봉투를 보고 신설이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많이 보던 봉투네. 이 두 사람의 연기와 대사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통 시댁 봉투는 헤어지라고 들이미는 건데 차주라는 정반대로 말하거든요. 세계 그놈 새끼 옆에 아주 찰싹 엿가락처럼 달라붙어 있어 달라고요. 조카 차세계를 후계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신설이를 일부러 더 붙여놓겠다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차주란이 오히려 차세계와 신설이의 만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차달수와 모테이로부터 신설이를 지켜주는 카드로 말이죠. 근데 그날 밤 더 날카로운 한마디가 같은 옥탑방을 찾아옵니다. 이번엔 모테이예요. 차세계 씨랑 나 결혼할 사이거든요. 나는 세계 씨에게 왕관을 씌워줄 생각이에요. 나는 그 정도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세계 씨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죠? 이 한 줄 정말 날카롭잖아요.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사람. 얼핏 들으면 답이 정해져 있는 비교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산수처럼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신설이는 그 자리에서 받아치지 못합니다. 비교당하는 자리에서 가장 아픈 건 상대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일부 맞아서거든요. 그 침묵이 사실은 이번 회차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7화 후반, 일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최문도가 준비해둔 음주운전 의혹 영상이 풀리면서 차세계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요. 신설이의 할머니가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지죠.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나와요. 사방에서 두 사람을 흔드는 그림이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신설이는 차세계한테 정면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절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차세계는 속도 없는지 자기 회사가 무너지는 와중에 신설이 생일을 챙기러 옵니다. 손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신설이, 못돼 처먹은 너지만 생일이니까 봐준다. 독한 말로 상처 주고 밀어내도 네 행복 빌어줘야지. 너의 밤이 어제보다 좀 더 환하게 빛나게. 이 손편지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독한 말로 상처 주고 밀어내는데 행복까지 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설이는 할머니에게서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기도한단다. 네, 꽁꽁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줄 인연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꼭 이루고 싶은 할매 마지막 소원이라고요. 차세계의 손편지에 마음이 녹은 걸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에 마음이 녹은 걸까요? 그 마음이 곧장 8화 자폭 기자회견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기자회견에 신설이가 갑자기 기자들 앞에 섭니다. 차세계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손모가지를 걸고 차색에는 술 한 방울 안 마셨다고 다 뒤집어 놓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저는 정인이 따로 있습니다. 관옥같이 수려한 얼굴에 고매한 학 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시죠. 기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사실상 차세계가 자기 사람이라고 공개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 회차 엔딩에서 빗장이 흔들렸다면 이번엔 그 빗장을 직접 열어버린 격이죠. 그리고 차세계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너와 함께라면 괜찮다고요. 결국 같이 가겠다고 자백해버린 순간이에요. 전생 이야기가 마침내 풀리는 것도 8화입니다. 이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안종이 강단심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대군의 정인이 되어 죽든지 영모의 증인이 되어 살든지 이연을 사랑한 죄로 죽거나 이연을 모함하고 살아남거나 둘 중 하나라는 잔인한 선택지죠. 그런데 강단심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요. 청원대군이 자기까지 희롱하려 했다고 은장도가 그 증좌라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자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를 살리려는 거짓말이었어요. 영모죄보단 궁녀를 희롱한 죄가 청원대군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장 사랑한 사람의 이름 옆에 가장 추한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게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이 무게가 지금 신설이가 차세계를 그렇게 모질게 밀어내는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사랑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진흙에 빠뜨려 본 사람이라 또 그 짓을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현생의 차세계는 그 무게도 모르고 그냥 직진합니다. 모태이가 결혼하자고 다시 들이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를 포기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없거든. 전생에서도 강단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도 자기를 던져서라도 신설이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회차 예고편이 이 흐름의 다음 단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차세계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꾸 어떤 여자가 꿈에 나와. 그 남자가 강단심이라는 여자를 연모하고 있더라고. 그 말에 신설이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꿈이 아니라면 내가 그 강단심이라면 어쩔 테냐고요. 차세계는 기억도 못하면서 본인 무의식 안에서 강단심이라는 이름을 이미 부르고 있어요. 마음이 머리보다 먼저 도착한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신설이는 이제 흔들림과 자백을 지나 정체 자체를 비춰볼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까지 와버렸고요. 최문도가 2주일 안에 모창과 차세계의 정혼을 무슨 수를 써서든 파혼시키라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이에 신설이가 더러운 추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고 받아칩니다. 이 장면 낯이 익지 않나요? 전생에서 청원대군을 살리기 위해 강단심이 거짓 자백을 하던 그 장면과 정말 비슷한데요. 이번엔 강단심이 아닌 신설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의 답은 이미 신설이가 차세계에게 한 대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설사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선다 해도 사내 뒤에 비겁하게 숨는 일은 하지 않아. 이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신설이는 과거 본인이 청원대군을 살리기 위해 했던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세계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최문도와 정면 돌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원대군은 어떻게 되었는지, 강단심은 청원대군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정일품 후궁이 되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회차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같은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강단심이 아닌 신설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의견을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